번째 경기 엠폴리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현재 4승 7무 6패로 승점 19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의 성적이 중요하며 이번 경기에서 홈 이점을 살려 승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노아는 3승 7무 7패로 승점 16점을 기록하며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중위권에서 순위 상승을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엠폴리는 홈경기에서의 이점을 살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제노아는 원정 경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비적인 전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팀의 전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파르마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현재 3승 6무 8패로 승점 15점을 기록하며 리그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의 성적이 부진하여 이번 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AC 몬차는 1승 7무 9패로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팀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부진을 겪고 있으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파르마는 홈경기에서의 이점을 살려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AC 몬차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하면 파르마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베네치아전 1대2 패배에서 뒷공간 노출 문제가 두드러졌고 파볼레티의 교체 투입 외에는 공격에서 강점이 부족했다. 3-5-1 포메이션은 측면 윙백 자파와 아우젤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중원의 비올라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지원하지만 피콜리의 득점력 부재는 문제다. 수비 중심 팔로미노는 경험은 풍부하나 인터밀란의 빠른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밀란은 최근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치오를 6대0으로 대파하며 공격력을 입증했으며 튀람과 마르티네스의 조합은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다. 마르티네스는 칼리아리를 상대로 9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4-3-1-2 포메이션은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공격 밸런스를 제공하며 차라노글루는 중원에서 경기를 지배한다. 덴젤 둠프리스의 오버래핑은 공격에 깊이를 더하지만 파바르와 아체르비의 부재로 수비진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인터밀란은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칼리아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겠지만 인터밀란의 점유율 기반 플레이와 마르티네스 마이너스 티람 듀오의 화력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칼리아리의 수비 취약점을 감안할 때 인터밀란의 타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의 주도권을 인터밀란이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폴리전 1대0 승리에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전술의 효율성을 입증했지만 인테르 밀란에게 0대6 대패를 당한 경기는 수비 취약점을 드러냈다. 레체전 2대1 승리로 분위기를 회복했으며 카스테야노스와 차카니의 조합이 공격의 핵심이다. 이삭센과 디아가 상대 수비를 흔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원과 공격 간 연결은 차카니가 담당한다. 그러나 주전 미드필더 베시노의 부재는 중원 압박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탈란타는 리그 10연승으로 절정의 폼을 유지 중이며 엠폴리전 2대1 승리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네 케텔라르와 루크만의 공격 조합이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며 더 룬의 복귀는 중원의 안정성과 빌드업을 강화한다. 스리백 중심의 코스누는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벨라노바와 루제리는 측면 공격 가담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칼비니와 스카마카의 결장은 수비와 공격에서 약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테야노스와 차카니의 조합은 아탈란타 수비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아탈란타에 대해 케텔라르와 루크만의 공격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있는 만큼 난타전 가능성이 높으며 아탈란타가 원정 연승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의 홈 이점과 수비력을 감안하면 접전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섯 번째 경기 이라크 대 사우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걸프컵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으나 바레인전 0대2 패배에서 수비 조직력의 허점을 노출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하다.
알리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야신과 이크발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한다. 수비진에서는 술라카의 체력 저하와 측면 커버 약점이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예멘전 3대2 승리와 바레인전 2대3 패배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알 도사리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알 브라이칸의 득점력이 공격의 핵심이다. 하지만 센터백 알 블라이히의 속도 문제와 중원의 나세르의 패스 정확도 저하는 경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측면 공략과 역습을 중심으로 전개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중원의 압박과 역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험 많은 주축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이라크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바레인 대 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레인은 최근 이라크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조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의 알 아스와드가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을 이끌었다. 알 후마이단의 템포 조절과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바레인의 주된 전략이다. 최전방 압둘라티프는 득점력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노쇠화된 수비진은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측면 커버가 느린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멘은 걸프컵 초반 2연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리지만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인다. 알마타리는 상대의 강한 견제 속에 고립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중원의 알 가와시는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잦아 빌드업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진의 알 후바이시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풀백의 측면 커버가 불안정하며 상대 크로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바레인은 중원의 장악력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예멘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예멘은 수비적인 접근과 역습에 의존하지만 바레인의 조직적인 패스워크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바레인의 점유율 우위 속에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예멘의 수비 블록이 다득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